지금 이 순간 영하 40도의 벌판에 당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최첨단 방한복을 입고도 30분이 지나면 심장이 멈춥니다. 나무 한 그루 없고 피할 동굴조차 없는 얼음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3만 년 전 사람들은 이 죽음의 벌판에서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수천 년을 버텨냈습니다. 콘크리트도 없고 전기도 없고 고어텍스 한 장 없던 시대에 말이죠. 현대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움막이 아니었어요. 지열 난방 구조, 삼중 단열층, 자연 환기 시스템까지 갖춘 완벽한 생존 건축물이었거든요.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파헤쳐 봅니다. 흔히 빙하기라고 하면 눈 덮인 산맥이나 얼어붙은 호수를 낭만적으로 떠올리죠. 하지만 실제 빙하기는 그런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생명체를 허락하지 않는 훨씬 더 잔인하고 척박한 환경이었거든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다름 아닌 바람이었습니다. 시속 100km에 달하는 칼바람이 평원을 휩쓸고 지나갈 때면 체감 온도가 영하 6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정도 온도에서는 인간의 피부가 불과 10분 만에 동상에 걸려 썩어 들어가요. 폐 속으로 빨려 들어온 냉기가 기관지를 즉각 마비시키고요. 수십 년 경력의 현대 극지 탐험가들도 완전한 방한복 없이는 1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빙하기 인류에게 주어진 건 뭐였을까요? 고어텍스도 단열 텐트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거라곤 거친 돌멩이 몇 개, 동물의 뼈 한 줌, 그리고 짐승에게서 벗겨낸 가죽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영하 60도의 지옥을 버텨야 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조건이죠. 그런데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그들이 처음 선택한 피난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은 빙하기 인류가 동굴 속에 숨어 살았을 거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라스코, 알타미라, 쇼베 동굴에서 발견된 정교한 벽화들이 그 믿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동굴 깊숙이 들어가 온도를 재보니 난방 없이는 영하 5도에서 10도를 오가는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습기였어요. 동굴 특유의 축축한 냉기가 마른 추위보다 훨씬 빠르게 체온을 앗아갔거든요. 그럼 불을 피우면 되지 않냐고요? 꽉 막힌 천장 탓에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불을 피울수록 오히려 연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어 숨통을 조여왔죠. 결국 동굴은 완벽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추위, 습기, 질식까지 세 가지 위협이 동시에 도사리는 함정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동굴은 석회암 지대나 해안 절벽처럼 극히 제한된 지형에만 존재했어요. 먹잇감을 쫓아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던 인류에게 고정된 동굴은 애초에 해답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빙하기 인류의 핵심 식량은 매머드와 술록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무리는 풀을 찾아 드넓은 툰드라, 평원을 끊임없이 가로질러 이동했거든요. 동굴에 틀어박혀 있으면 사냥감을 놓치고 사냥감을 놓치면 굶어 죽는 겁니다. 결국 인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은 동굴에 머물다 서서히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평원으로 나가 직접 집을 지을 것인가. 이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평원으로 나오자마자 치명적인 난관에 부딪혔어요. 집을 지을 나무가 없었던 겁니다. 툰드라 평원은 나무가 자라기엔 너무 춥고 건조했거든요. 돌은 어떠냐고요? 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사냥감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인류에게 돌집은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나무도 없고 돌도 쓸 수 없는 상황.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건 얼어붙은 땅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동물 사체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눈에 그 뼈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잔해가 아니라 집의 재료로요. 그리고 발밑에 단단한 땅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원으로 나온 인류가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뜻밖에도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바람막이를 세우는 것도 뼈를 모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맨 땅을 파고 내려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하나의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표면이 영하 40도로 꽁꽁 얼어붙어 있어도 1미터만 파고 내려가면 온도가 영상권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요. 2미터까지 내려가면 외부 기온과 상관없이 연중 10도 안팎이 유지됩니다. 지구 내부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지열 때문이에요. 현대 건축에서 말하는 지열 히트 펌프 기술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현대인은 수식과 장비로 이걸 구현하고 빙하기 인류는 맨몸으로 땅을 파며 체득했다는 것뿐이죠.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굴착 장비 하나 없이 동물뼈로 만든 도구와 맨손만으로 최대 2미터 깊이까지 파낸 반지하 구조물의 흔적들이요.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품고 있는 열을 끌어다 쓴 인류 최초의 지열 난방 설계였던 겁니다. 반지하 구조는 단순히 바람을 피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외부의 혹한과 철저히 단절된 채 내부 온도를 영상으로 붙잡아두는 현대의 패시브 하우스와 똑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비결은 공기의 성질을 꿰뚫어 본 데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죠. 반지하 구조는 이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건축에 그대로 녹여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바닥 중심에서 불을 피우면 데워진 공기가 천장으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돔 형태의 공간 전체를 빈틈없이 채웁니다. 차가운 외부 공기는 무거워서 움푹 파인 구조 안으로 쉽게 파고들지 못하고요. 여기에 땅 속에서 올라오는 지열까지 더해졌습니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열과 화덕의 복사열이 결합하면서 영하 40도의 바깥과는 완전히 차단된 따뜻한 생존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기도, 기계도, 복잡한 설비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땅의 구조와 불의 성질, 그리고 공기의 움직임만을 조합해서 난방 효율을 극대화해낸 천재적인 전략이었던 겁니다. 바닥에서 열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 소중한 열이 위로 달아나지 않으려면 튼튼한 지붕이 필요했거든요. 나무도 없고 돌도 쓸 수 없는 평원에서 인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발밑에 널린 매머드 사체로 향했습니다. 버려진 뼈 무더기가 최고의 건축 자재로 재발견되는 순간이었죠. 먼저 100kg에 달하는 매머드 2개골을 거주지 바깥쪽에 원형으로 촘촘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거센 강풍에도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다진 거예요. 그 위로 성인 남성 허벅지보다 굵은 대퇴골을 수직으로 꽂아 세우고 자연스럽게 휘어진 상아를 지붕 쪽에 엇갈리게 엮어 아치형 돔 골격을 완성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아치 구조가 현대 다리나 성당 지붕에 쓰이는 공학적 원리와 정확히 같다는 겁니다. 하중을 양쪽으로 분산시켜 구조물 전체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방식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메지리치 유적 한 채에서만 95마리 분량의 뼈, 무게로 따지면 20톤이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크기와 종류별로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즉흥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였던 겁니다. 뼈대는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뼈와 뼈 사이의 틈새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튼튼한 골격을 세워도 그 틈을 막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세 가지 성질이 다른 재료를 겹겹이 쌓는 삼중 단열층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술록의 털가죽을 벽면 전체에 둘렀습니다. 털 사이사이에 갇힌 미세한 공기층이 사람의 체온을 흡수하고 머금어 현대의 양모 이불 같은 강력한 단열재 역할을 했거든요. 중간층에는 이끼와 마른 풀을 두껍게 채워 넣었습니다. 이끼는 단열재이기도 했지만 실내에서 호흡하고 요리할 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제습기 역할도 했어요. 습기를 잡지 못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곰팡이가 번지거든요. 가장 바깥쪽에는 갈대와 억센 풀을 단단하게 엮은 매트를 덮었습니다. 시속 100km 칼바람과 눈보라를 1차로 튕겨내는 방풍 외피였죠.
그런데 이 세 층은 서로 딱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공기층을 두고 분리 배열했거든요. 체열은 가두고 습기는 밖으로 내보내는 이 구조, 현대의 이중창과 고어텍스의 원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단열이 완벽해질수록 새로운 위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피우면 산소가 급격히 줄어들고 일산화탄소가 쌓이거든요. 자칫하면 잠든 사이에 거주자 전원이 조용히 질식 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기침하고 눈물 흘리며 이 공포를 온몸으로 체감했던 빙하기 인류는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답은 공기의 움직임에 있었어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해 돔 지붕 꼭대기에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화덕에서 발생한 뜨거운 연기와 오염된 공기가 그 구멍을 통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빠져나가기만 하면 내부 기압이 낮아지면서 외벽이 안쪽으로 쪼그라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쪽 바닥 가장 낮은 위치에 미세한 틈을 남겨뒀어요. 차갑고 신선한 외부 공기가 그 틈으로 부드럽게 빨려 들어오도록 유도한 겁니다. 아래로 들어오고 위로 나가는 완벽한 대류 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현대 건축이 텐트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하는 유자형 자연 환기 시스템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3만 년 전에 이미 완성된 기술이었던 겁니다. 빙하기의 겨울은 길었습니다. 해가 거의 뜨지 않는 암흑 속에서 무려 6개월이 이어졌거든요. 몸은 집이 지켜줬지만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갇혀 6개월을 버티다 보면 극심한 우울증과 폭발적인 대인 스트레스가 찾아오거든요. 이들은 거주 공간을 철저하게 구획했습니다. 불을 다루는 조리 공간, 도구를 손질하는 작업 공간, 잠을 자는 수면 공간을 명확히 나눠 심리적 개인 영역을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짐승뼈를 깎아 바늘을 만들고 상하에 기하학적 무늬를 새기고 작은 조각상을 빚었어요. 이 시기 유적에서 발굴되는 정교한 비너스 조각상과 동물 조각품들, 단순한 예술품이 아닙니다. 공포와 무료함을 손끝에 집중하며 정신붕괴를 막아낸 치열한 심리적 생존 투쟁의 결과물이거든요. 몸을 지키는 건축 기술에 더해 무너지는 마음까지 스스로 지켜낸 것. 그것이 빙하기 인류 생존의 진짜 정수였습니다. 약 1만 2천 년 전 지구 온난화로 평원의 숲이 자라나면서 이 위대한 건축술은 조용히 땅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건 형태뿐이었어요. 오늘날 패시브 하우스의 지열 난방, 이중 단열 설계, 도마치 구조, 자연 환기 시스템. 이 모든 것이 3만 년 전 빙하기 인류가 맨손으로 완성해낸 유산입니다. 우리의 온돌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만 바뀌었을 뿐 원리는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들을 미개한 원시인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맨 땅 위에서 이 모든 걸 해낸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